예, 저희가 막 세미나 때 강연할 만한 내용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동안 진행해왔던 과정이랑 그리고 회사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려고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됐고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회사 법인명은 윤회 주식회사라고 하는데요. 저희 법인명을 두고서 불교 신자들이 만든 회사냐고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희는 이게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다생윤회 물품이라고 해서 물품의 생명 주기를 연장하자. 옷이 물건이 버려지면 끝이지만 사람이랑 연결되면 계속 살아있다라는 저희만의 어떤 철학을 바탕으로 지어진 법인명이고 그중에서 저희가 첫 번째로 진행하는 브랜드가 바로 민트 컬렉션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는 어렸을 때 그 형한테 옷을 많이 물려 입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큰 옷을 맨날 입고 다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옷에 저한테 맞는 옷을 입고 싶다라는 좀 뒤틀린 욕망이 좀 생겼었어요. 그래서 학원 어머니가 이제 학원 가라고 돈 주시면 그걸로 몰래 옷 사 입고 돈만 생기면 옷만 진짜 집착적으로 좀 사 입는 정도로 옷에 대한 되게 집착이 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 돈만 생기면 옷을 어떻게 살까 트렌드는 어떨까 막 이런 것들을 막 좀 집착적으로 찾았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한 고등학교쯤 고2쯤 됐을 때 어머니께서 이제 남자라면은 견문을 넓혀야 된다면서 여행 자금 한 50만 원을 주셨었는데 제가 그걸로 옷을 살까 하다가 옷을 더 많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하면서 제가 중고 쇼핑몰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윤희 님이라고 이제 얼장 분께서 이제 사진 올리던 미니홈피에 사진 올리던 시기인데 그때 이제 구제 리바이스 폴로 이런 옷들이 되게 유행을 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런 옷들을 내가 구해서 팔 수 있으면 되겠네 싶어서 그 돈으로 제가 거래처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청바지 한 50벌 정도를 샀던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사진 찍고 이제 미니홈피에 올리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판매를 하면서 좀 잘 팔리기 시작해서 그때 이제 제가 그때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집을 다 밀어버리고 페인트 칠하고 이제 가게로 만들어서 동네 친구들 학교 사람들 이제 입소문나 그러면서 그때 좀 살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생기면서 하는 명동이나 이런 홍대나 옷들을 입는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옷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저의 성장기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젊은 나이에 이 사람 저 사람이 되어보는 경험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집화장들을 계속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옷의 운명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명동에서 쇼핑을 할 때는 옷이 이게 되게 근사하게 디스플레이가 돼 있고 라벨이 달려 있고 이렇게 샵도 되게 VMD가 잘 돼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옷의 가격이랑 그리고 제가 이런 집화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옷 무덤에서 발견한 그런 좋은 옷들의 가격이랑 가격차가 10배에서 20배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합리적으로 사람들이랑 연결된다면 이게 옷이 이렇게 꼭 버려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고 다만 문제는 제가 이제 장사를 해보니 온라인으로 상품화 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컨디셔닝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사이즈 측정도 해야 되고 사진 촬영도 해야 되고 상품 정보도 올려야 되고 이 똑같은 의류 쇼핑몰이랑 동일한 구조인데 단 한 벌이기 때문에 판매가 되면은 또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수들이 되게 많이 걸려서 이 옷이 이렇게 뭔가 자동화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는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의류 수거 재판매 부분 시장에 대한 고민을 항상 안고 있었고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항상 그 고민을 한 10년 정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요즘 트렌드가 또
합리적이고 이런 패션 소비가 이제 중고 거래 쪽으로 많이 대세가 됐잖아요. 그 젊은 세대들은 이제 중고 의류에 대한 거래가 거의 이제 거리낌 없이 일어날 정도로 많이 대중화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타이밍이면 좀 사업을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그 어떤 시기에 환경부 에코 스타트업 육성 사업에 지원하면서 저희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작은 그냥 쉽게 말하면 알라딘 중고 서점 책들처럼 옷이 관리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게 중고 의류를 이제 청결한 중고 의류를 한번 팔아보자 해서 그때 당시 제가 창업한 당시만 해도 이제 팬데믹 한창이었기 때문에 그 대면에 대한 그 이슈가 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좀 간편하게 옷을 수거해서 재판매를 하고 정산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한번 사업을 시작해보자 해서 저희가 진짜 그 당시에 많은 옷들을 수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에 좀 분류해서 팔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옷은 정말 많이 수거를 하게 됐었는데 문제는 온라인으로만 판매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브랜드 의류만 나가게 되고 좀 인지도가 낮은 옷들은 판매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재고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고류를 어떻게 해결을 하지 하고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 옷들을 그냥 사실 기부단체 같은 데 보내면은 기부 영수증도 받고 저희 재고 문제도 해결이 되는 그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그 예비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에 참여하면서 우리 회사의 소셜 미션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컨설팅을 좀 받게 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래도 우리가 예비사회적 기업인데 사회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좀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거를 버리기보다는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보자 해서 저희가 남아있던 마지막 총알로 오프라인에 좀 나가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네 군데 정도 나가고 그리고 이 옷들을 좀 빠르게 순환시키려면 물류 창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일산 쪽에다 창고 하나 세팅을 하고 본격적으로 수거를 하면서 저희가 매장 4개 정도를 수도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중고의류에 대한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중고의류에 대한 선입견도 좀 깨지게 된 계기가 됐는데 첫 번째로는 어, 저희는 이제 당연히 중고 옷이니까 깨끗하게 컨디셔닝을 해서 세탁해서 이제 판매를 했었는데 고객분들이 어차피 중고 옷이기 때문에 구입해서 집에 가서 또 빨아 입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세탁은 세탁비대로 다 나가서 단가 부분이 좀 이슈가 있었는데 세탁을 해서 입으실 거면 굳이 우리가 세탁을 꼭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은 매장의 반반을 세탁하지 않은 옷과 세탁한 옷을 놔뒀는데 6개월 동안 그 세탁하지 않은 옷에 대한 컴플레인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탁을 어차피 해 입으시니까 이런 부분은 큰 이슈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약간 이제 오염이 있거나 좀 사용감이 좀 많아서 이거는 사지 않으실 것 같다로 분류해 놓은 옷들이 있었는데 그런 옷들도 굉장히 잘 나가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옷의 기준을 좀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계기를 준 게 바로 오프라인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한 3, 4분기에 2021년도에 한 2만 벌 정도 이렇게 순환시키면서 1억 5천만 원 매출이랑 그리고 소셜 임팩트도 만들게 됐고 이 시기에 이 실적으로 저희가 시드 투자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과정을 밟아오면서 어, 되게 힘들었어요. 저희가 팀원 7명에서 옷 수거도 다 하고 분류하고 검수하고 매장이랑 사무실이랑 그 창고 오가면서 다 커버를 했었는데 물론 이제 매출 나오는 만큼 뭐 인프라 투자를 좀 해도 됐을 거고 사람도 더 투입을 해도 되겠지만 이 시스템 자체가 이미 수거 단계에서 물건을 받아서 거기서 퀄리티가 결정이 되고 그 좋은 퀄리티의 옷이 수급이 되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이제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렇게 노동집약적으로 하는데 지속을 시킬 수 있을까? 우리 같은 영세한 스타트업이?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항상 하고 있었어서 저희가 이제 이게 생산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브랜드랑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이 어차피 브랜드들도 재고 의료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기 때문에 생산 단계에서 좀 유통 이력을 관리하고, 그리고 고객들이 이제 옷을 입다가 아예 우리한테 회수지를 결정해 놓게 되면 우리가 수거 단계에서가 아니라 생산 단계에서도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이제 창고랑 사무실이랑 쇼룸을 해서 연희동에 사업을 이제 쇼룸으로 들어오게 됐고, 이제 좋은 브랜드랑 일을 하기 위해서도 저희의 기존 DNA에서 좀 많이 체질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션 산업에 대해 동향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드리면, 매년 330억 벌 가까이가 소각 폐기가 되고, 우리나라만 해도 한 4.5조 원 규모의 옷이 이렇게 폐기가 되는 수준이거든요. 해외에서는 이미 이런 문제들이 좀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2030년도까지 이 패션 기업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뭐 판매되지 않은 옷들, 반품된 옷들 폐기 못하게 하고, 이런 재사용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 뭐 이런 것들 의무 공유화가 되고, 뭐 이렇든 그러니까 생산을 이제 마음대로 많이 해서 많이 파는 구조였는데, 기존엔 이제 많이 만드는 것도 이제 규제가 되고, 많이 만들어서 남은 인형 옷들을 너네가 어떻게 해결할지, 유통 과정은 어떻게 투명하게 공개하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이제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좀 달라지게 되는 전환점에 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에 반해 좀 그런 이 인식들이나 패션 산업의 움직임이 좀 소극적인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왔고 탄소 중립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패션 산업도 분명히 플라스틱 산업처럼 어느 시점이 되면 규제가 올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패션 산업의 흐름은 뭐 저희보다 더 잘 아시는 대표님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이제 생산하고 1차 시장에서 판매하고 안 되면 2차 시장으로 가고, 마지막 3차 시장에서 이제 소각되거나 땡 처리를 하거나 이제 폐기를 하거나 아니면 기부를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는데, 거의 전체 생산량의 70% 정도가 2차 시장부터 이슈가 생기거든요. 특히나 이제 중소형 브랜드들은 2차 시장에 대한 그 기회조차도 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울렛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아울렛들은 이제 이미 좀 인지도가 있거나 좀 규모가 있는 브랜드들 위주로 아울렛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제 소형 브랜드들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제한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아울렛에서 잡고 있는 이 감도가 이 소형 브랜드들의 브랜딩 감도랑 좀 맞지 않기 때문에 또 진입하기 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의류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은 쪽이 이제 작은 브랜드들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한 거는 1차, 2차, 3차 시장을 모두 좀 커버할 수 있는 쪽으로 솔루션을 제공을 해보자라는 쪽으로, 생산 단계에서 저희가 정품을 보증을 하고, 그리고 재판매 라이센스를 보증해서 이제 판매를 아무렇게나 하셔도 저희를 통해서 수거돼서 재판매를 하실 수 있게끔 좀 보증을 해주는 서비스랑, 그리고 이제 재고류를 판매하는 방식도 좀 근사하게, 좀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 되지 않게끔 판매하는 이제 재고류 문제 해결,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수집할 수 있는 탄소 저감량, 환경 지표들을 정량화해서 브랜드에게 제공을 함으로써 좀 이런 ESG 전환기에 대응을 하실 수 있게끔 세 가지로 좀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민트 아이디라는 거는 이게 암호화된 그 디지털 케어 라벨인데요. 저기 보시면은 디자인 요소가 아니라 저기 점으로 패턴들이 있는데, 저 점이 고유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저희 앱에서만 저 그 패턴을 인식할 수 있게 해서 정품 여부를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옷들의 그 라벨을 통해서 저희가 고객들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고, 이 옷이 중고 시장에서 어떻게 유통이 되고 어떻게 어떤 시점에 회수돼서 다시 팔리는지, 이런 그 패션 브랜드들이 기존에 그 추적할 수 없었던 영역을 저희가 대신해서 추적을 함으로써 데이터를 이제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되고요. 이제 고객분들은 중고류가 이제 많이 대세가 됐다고 하지만, 사실 중고류 거래 자체가 아까 제가 이제 중고 쇼핑몰을 했던 거랑 똑같은 프로세스인데, 이제 상품 촬영하고 치수 재고 하자 오염 체크하고 또 뭐 상품 정보 가격 책정 보냈는데, 또 고객님들이 그 상대방이 옷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반품을 하거나 이런 되게 번거로운 절차들이 있어서,
사실 정말 중고의류 거래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지만 또 그러지 못한 분들도 되게 더 많으시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라벨로 보증된 옷은 그냥 구입 단계에서 재판매가 보증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다시 보내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재판매하고 정산을 해드리는 시스템으로 이제 손쉽게 중고의류 거래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소비자분들은 이제 재판매로 보장받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중고 옷을 다시 사실 수도 있고 새 옷을 다시 좀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만 원짜리 옷을 샀는데 내가 한 몇 달 정도 입다가 저희를 통해서 한 15만 원 정도의 재판매를 하고 수수료 한 5, 60%를 가신다고 하면 그 남은 돈으로 다시 좀 새 옷을 살 때 또 활용하실 수 있게끔 된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제 브랜드 입장에서는 사실 뭐 세컨핸즈 시장으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우리 브랜드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요라는 고민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그 재판매로 보장된 그 포인트로 새 옷을 구매하면서 리텐션을 더 확보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재판매 시장에서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리 브랜드의 옷을 구입하는 잠재 고객들이 늘어나서 나중에 그 좋은 경험을 하신 고객분들이 또 그 브랜드의 새 옷을 구입하실 수도 있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예, 다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제안을 드리고 있고, 재고 의류도 뭐 저희 2차 시장에서는 기존 떨이 상품으로 인식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리브랜딩을 해서 좀 브랜딩 자체에서도 좀 큐레이션을 해서 감도 높게 잡아드리는 것도 있고, 일부 상품은 이제 리디자인을 하는 창작 브랜드, 창작자분들이랑 연결을 해서 또 새로운 옷으로 좀 다시 만들어보는 그런 프로젝트도 저희가 했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꼭 유통을 할 필요 없이 사실 해외 쪽으로 가면 좀 K 브랜드가 요즘 컨텐츠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국내에선 재고 의류지만 해외에서는 또 재고 의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이어를 대만 쪽이랑 일본, 좀 독일 쪽으로 연결을 해서 이제 브랜드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재고 의류를 순환시키는 것까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N차 거래가 되고 이제 재고 의류가 다시 이제 순환이 되면서 저감되는 탄소 데이터를 저희가 전문 기업이랑 같이 이제 POC를 해서 이 수치를 좀 제공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이제 얼마나 우리 패션 기업이 사회에 이제 기여하는지에 대한 지표까지도 좀 가져가실 수 있게끔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많은 옷들이 다시 회수가 되는 시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생산성을 좀 늘리는 거, 이 패션 리세일 쪽에서는 이 옷들이 다시 단벌 상품이 온라인화돼서 상품이 판매되는 그 절차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을 좀 R&D를 해서 이제 공업용 컨디셔닝 기계 설비를 저희가 도입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촬영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촬영 시점에서 이 옷을 배경 날리면서 원하는 설정값대로 프리셋대로 이제 누구나 손쉽게 클릭으로 그 이미지를 추출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나중에는 저희가 이 옷이 재판매가 아니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상품화되는 고까지도 이제 뭐 상품의 속성값, 뭐 쉬폰이다, 뭐 무드가 어떻다, 색깔은 어떻다 이런 부분들도 다 촬영과 동시에 추출을 해서 상품 정보란에 기입할 수 있는 것까지를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공정들을 좀 브랜드 분들도 그렇고 소비자분들도 경험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쇼룸을 운영하면서 이런 공정들을 다 경험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브랜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솔루션 외에도 이렇게 좀 저희가 프로젝트 단위로 캠페인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옷을 새 옷이랑 중고 옷에 대한 구분을 저희는 하지를 않아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냥 내가 안 입어봤던 옷이면 새로운 옷이기 때문에 어떻게 고객들에게 내가 안 입어본 경험, 가치를 새로운 옷으로서 좀 전달을 할 수 있을지에 좀 포커싱을 맞추고 있어서 뭐 옷장 속에 안 입은 옷들, 어머니 아버지 세대 때 입었던 옷들을 어떻게 좀 한번 내 방식대로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캠페인, 그리고 평소라면 입어보지 않을 법한 옷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게 입어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어글리드레서 컨테스트라고 해서 저희가 디자인 페스티벌 나가서 했던 행사고요. 그리고 이제 옷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참여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입은 옷 기네스북 챌린지라고 해서 저희가 리폼한 그 자켓을 이제
여기 그 행사 때 참여하신 분들이 입을 수 있게 해서 옷 하나에 457명을 입혔습니다. 이제 이런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리디자인 하시는 그 창작자 혹은 브랜드 분들을 모아서 전시회 겸 팝업 스토어식으로 운영을 해서 좀 이런 이 순환 패션 문화가 생소하신 이제 소비자분들이 오셔서 관람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행사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저희 타이틀이 순환 패션 플랫폼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패션 플랫폼들이 기존에 해왔던 거는 이제 많은 컨텐츠, 많은 브랜드들을 모아서 이제 합리적인 수수료 정책대로 운영을 해서 많이 이제 팔아야 이제 플랫폼도 살고 브랜드도 사는 구조였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파는 게 다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파는지에 대한 부분도 되게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패션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 우려에 대한 고민도 해결을 하고, 생산 단계에서부터도 어떻게 유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고 시장에서 옷들이 어떻게 순환되는지를 트래킹을 해서 이제 생산 단계에서 상품 기획을 하는 부분에서 좀 고객 인사이트를 좀 제공을 함으로써 어떤 옷들이 2차, 3차 시장에서도 이제 N차 거래가 되면서 잘 오래도록 상품이 유통이 되더라, 고객분들이 좋아하더라라는 관점을 좀 제시를 할 수 있고, 아까 말씀은 못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를 통해서 거래된 그 브랜드의 상품이 N차 거래가 되면 그 회차마다 저희가 또 브랜드한테 수수료를 좀 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중고 시장에 진출하지는 못하는 그 패션 브랜드들이 이제 중고 시장에도 진출하실 수 있게끔 저희를 통해서 이제 전반적인 솔루션을 제안하는 형태로, 저희가 좀 다소 생소한 영역이지만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고,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진짜 많은 브랜드들이랑 최근에 미팅을 하면서 지금 하나 둘 이제 저희와 제휴사로 계약이 돼서 이제 하나씩 이제 상품을 런칭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 계신 대표님들은 이제 제가 듣기로는 패션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 대표님들 위주로 좀 모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순환 패션이라는 관점을 좀 같이 고민을 해봐 주시고, 이제 각자 하시는 사업 영역에서도 이제 앞으로 변화될 이런 ESG 트렌드에 맞게끔 이 사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발표 내용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발표 시간이 다 됐죠? 20분이 지났죠? 네, 네, 그래서 네. 남은 이제 시간 동안 혹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